안녕하세요. 이노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호협조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했죠. 자, 사전 예방 경호 활동 중에서 경호협조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경법 규정과 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20번 영상입니다. 자, 20번 영상은 경호 안전작용입니다. 경호협조체계 구축과 경호 안전작용의 큰 틀에서 두 가지 구성 요소라고 그랬죠. 고려소인데, 자, 경호 안전작용의 개념은 경호에 관한 각종 위해 요소를 사전에 탐지, 봉쇄, 제거함으로써 대상자의 신변의 절대적 안전을 도모하는 예방 경호 활동입니다. 위해 요소를 탐지, 봉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토탈해서 안전작용을 부르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정보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작용, 보안작용, 안전대책작용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경호 정보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호 정보작용은 뭐냐? 개념은 인적, 물적, 지리적 위해 요소를 사전에 수집, 분석, 전파해서 대상자의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사전 예방 경호 활동이다. 쉽게 말하면 인적, 물적, 지리적 위해 요소를 사전에 수집, 분석해서 필요한 기관에 전파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보와 첩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보와 첩보는 같은가 다른가? 자, 공통점은 둘 다 어떤 사항에 대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자, 첩보와 정보. 첩보는 영어로 information, 정보는 intelligence라고 부릅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자, 정보입니다. 정보가 첩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첩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초적, 단편적, 불규칙적인 미확인 상태의 부정확한 지식입니다. 매우 단편적이고 초보적인 지식, 이게 첩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사람의 첩보 요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을 말합니다. 협동작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비합법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 수집되는 것을 대체로 첩보라고 부릅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도 있지만 대체로 비합법적으로 수집되는 것을 첩보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정보는 이 첩보, 1차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가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하고 완전한 지식을 정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불완전한 지식, 부정확한 지식, 이거는 완전하고 정확한 지식입니다. 생산 과정의 특성은 뭐냐면 이거는 개인이 만들었다면 이거는 여러 사람의 협동 작업을 통해서 생산된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첩보를 가공해서 완전한 지식인 정보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CIA는 Central Intelligence Agency입니다. 중앙정보국입니다. 중앙정보국. 완전한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기관이란 뜻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첩보와 정보의 개념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 첩보의 수집과 전파입니다. 자, 첩보를 수집했습니다. 위의 첩보의 분석 과정에서 정보 판단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자, 위의 가설은 가능성이 있는 모두가 설정돼야 하고, 자, 위의 가설이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위의 가능성, 가설, 팩트가 아니죠. 가설이 있다면 가설의 가능한 가능성 전부를 설정해 봐야 됩니다. 100개만 100개의 가설 다 설정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것이 과연 정말 위해를 가할 것인가, 이걸 검증을 해 봐야 되겠죠.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답동면입니다. 현장 답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위의 가설을 만들어낸 어떤 사람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동향 감시, 밀착 감시죠. 추적 감시를 해보거나, 그것도 안 되면 최후에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 면담하는 방법으로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가설은 모두 설정되고 검증 절차는 답동면의 방법으로 검증이 된다. 그 다음에 위의 첩보의 과장된 평가 또는 판단서의 작성은 경호 비용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 위의 첩보는 과소보다는 과장된 것들이 많아요. 어떤 위의 가능성이 10이면 한 20, 30, 40으로 약간 과장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호 비용, 인적, 물적 비용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네 번째, 정보 활동의 3요소입니다. 정보 활동의 3요소 또는 정보의 3요소 또는 정보의 가치에 대한 3대 평가 요소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가치가 있으려면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이란 세 가지 요건을 골고루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성은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가 100% 완전히 정확하다는 건 아니고 99% 이상 정확한 걸 뜻합니다. 자,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완전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용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모두 망라해서 완전한 지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3법을 최근에 정부에서 통과시켰죠.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데모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부동산 3법에 대해서 만일에 보고서를 낸다고 가정하면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 부동산 3법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다 망라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완전성입니다. 모두 망라면 완전성입니다. 퍼펙트한 거죠. 이건 correct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때에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 적시성입니다. 시기에 적절성을 말해요.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에서 대책을 만들어냈는데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에 대한 어떤 정보 보고서가 올라가야 되지, 1년 뒤에 올라가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화가 완전해도. 그래서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이것이 정보활동의 3요소다. 또는 정보의 3요소다. 정완적입니다. 정완적으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협평가입니다. 자,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거기에 따라서 어떤 위협의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협평가 또는 위해평가라는 것은 대상자에 가해지는 위협의 수준을 계량화하는 과정입니다. 계량화한다는 것은 수치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경호 작전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목적 알아두세요. 경호 작전 규모는 결국 경호에 동원되는 인력과 장비의 동원 규모를 결정합니다. 위협 평가가 높다면, 위협 수준이 높다면 인력과 장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협의 등급을 판단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위협 정보를 분석해서 대상자가 직면한 위협의 정도나 등급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생활 또는 사업 관련 정보는 은밀히 조사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사업 관련 정보, 사생활 정보는 은밀히 조사해야 된다. 예를 들면 경호 대상자가 숨겨둔 여자가 있다, 이런 걸 대놓고 조사할 수 없죠.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조사해야 됩니다. 특정한 위협을 과소평가해서 위험의 발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위협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는 뜻이죠. 또 논리적 추정에 의해서 위협을 평가하되 항상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는 점도 주의해야 됩니다. 위협평가, 수입된 정보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하되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논리적 추정에서 평가하는데 항상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빙산의 일과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위협의 정도는 적지만 숨어있는 위협의 정도가 클 수도 있다. 이건 이 말입니다. 빙산의 일과가 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 위협의 등급 판단을 하는 방법. 그래서 경호의 위협 수준 또는 위협의 등급을 통상적으로 경호에서 4단계로 나눴습니다. 위협 수준 1, 2, 3, 4로 나눕니다. 자,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가장 높은 건 위협 1입니다. 낮은 건 4입니다. 자, 위협 수준 1이라는 것은 광적인 암살자의 공격이 예상되는 수준입니다. 자, 이 정도면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거죠. 위협 수준 2, 암살자나 테러분자나 납치범은 공격에 의한 잠재적 위협 수준이 있다. 잠재 위협 수준이 있다. 그럼 이 정도 됐다면 공격 수준, 위협 수준이 한 5, 60% 이상 되는 거죠. 위협 수준 3는 암살이나 납치 등의 가능성이 있는 수준, 단순한 가능성이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 이 정도는 내가 볼 때는 20, 30% 정도밖에 위협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위협 수준 4는 대상자의 낮은 지위 또는 공직에 있다가 퇴직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퇴직하면 현직 대통령하고 위협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죠. 낮은 지위로 인해서 공격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이긴 하나 그래도 경계의 필요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위협 수준 1, 2, 3, 4는 두 문자라 무조건 외워야 안 헷갈립니다. 자, 광잠가낫, 낮다는 말이 2개 나오죠. 광잠가낫입니다. 자, 연산기법으로 외운다면 광장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성공의 가능성이 낮다. 광장에서 잠자는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위협 수준 4단계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경호의 수준은 경호에서는 통상 3개 단계로 나눴습니다. 최고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으로 나눴습니다. 최고 수준은 최고위층 VIP. 예를 들면 대통령 경호를 한다. 그러면 경호원이 최소 75명 이상이 동원된다. 자,
중간 수준은 테러리스트 위협에 직면한 국가의 비교적 낮은 지위 관료, 뭐 예를 들면 뭐 장관급 그 이하 또는 재벌 오너 이러면 15명에서 20명 정도의 경호원입니다. 그 다음에 낮은 수준의 경호는 경호원 1 내지 5명, 아주 낮은 수준이죠. 자, 그래서 75, 15, 5 이거에 두십니다. 75, 15, 5 기준이 되는 숫자 5명 이하, 15명 이상, 75명 이상 최고, 중간, 낮은 수준. 자, 이렇게 해서 경호의 정보에 대해서 경호 자격 정보 장애 중에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제 영상이 항상 10분, 11분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21분 영상으로 찾아뵙는데, 정보의 단계별 순환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 내용도 좀 난해해요. 이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